하락폭을 다소 줄인 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호가 상황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양시장 빨간불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도영 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어떤 플레이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패시리 김도영입니다. 네, 오늘 참 시장이 다이나믹했습니다. 혹시 시장을 이용해서 오늘 개별주 공략을 하셨나요? 네, 개별주 공략을 했고요. 지금 시장 제가 표현하자면 저는 매일매일 롤러코스터를 좀 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소극적인 측면에서 트레이딩하기가 좀 수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급변동을 하고 있죠. 지금 차트상으로도 놓고 보더라도 아침 부근에 개파락 부분이 이제 발생되고 나서 연결 현물 쪽에서요. 12월물이 이제 시작이 됐죠. 새롭게 포지션들이 구축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오늘 계속해서 하락 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특징이 뭐였냐면 앞에서 앵커님께서 이제 물어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장은 일정 부분의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시장을 방어하는 섹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반사적으로 이제 뉴스플레이인지는 사실은 저희도 노란톡에서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저 역시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뭐였냐면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좀 그게 밝혀질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매수 트레이딩을 좀 진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후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선물시장 쪽에서 좀 올라올 때 일부 바이오 섹터 쪽에서는 매수세가 좀 유입이 돼서 이 부분 이제 트레이딩 조정을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 동시만기를 잘 마무리가 졌는데 어제 변동성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우리만이라도 바로 오늘 진행된 이 부분에 변동성이 확대되는 만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 강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매도 강도가 그럼 많이 나왔느냐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지난 부분과 똑같이 이렇게 수요일날 부분과 패턴상으로 매도 역시도 진정되면서 극심하게 눈치만 봤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지금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갭이 발생됐다라는 거죠. 지금 이 갭 속에서 그러면 요거를 하나로 다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게 가드를 빡세죠. 그러면 오늘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개인들 창구가 코스피 시장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없었다라면 과연 이라는 부분을 좀 물음표를 갖게 되겠고요. 개인 창구가 매수를 좀 주도했고 가드를 박스권에 갇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좀 드려보면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포지션 자체가 왜 현물은 계속 매도를 하고 그리고 현물 쪽에서는 매도를 계속하면서 코스닥 선물 시장 쪽에서만 계속 매수를 하느냐 그러면 이 부분이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상승을 우상향으로 가느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놓고 비춰보면 저는 이제 우리들 표현으로 용어상 베이시스 표현을 드렸죠. 콘텐코의 정상 시간이냐, 백어데이션 상태의 비정상 시장이냐, 즉 상대적으로 싼 곳 쪽에 대한 몰리는 현상이다라고 답변을 좀 드렸었는데요. 현재 하지만 이 12월물, 그러니까 올 연말까지의 트레이딩 기준에서 진입되는 부분이 이번 10월에는 앞에서 봤던 변동보다 좀 더 큰 변동을 대비하기 위한 포지션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보겠고요. 특징적인 종목군들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쪽으로는 저는 삼성물산을 좀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특징적으로 삼성물산에 대한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게 눈에 좀 부착이 됐던 부분이겠고요. 우리가 뭐 굳이 SOC 부분하고 판단을 해보면 기계 이후에 건설 섹터가 움직이는 거 거기서 의아하지는 않지만 이 삼성물산 이후에 또다시 좀 움직였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호텔신라입니다. 그러면 호텔신라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현재 우리가 2.5단계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수요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대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올라갈 만한 재료가 없는데 동반해서 움직여주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오늘 노출된 이재용발 부분에 대한 재판반에 대한 또다시 한번 반사 자의적 해석을 시장을 방어하는 성격의 초반부터 들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었고요. 이 부분을 활용해서 대신 신세계 쪽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러 들어갔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 시장을 결국은 종목 장세 계속 지속된다. 방망이를 짧게 잡아도 라는 관점에서 특징으로 잡았던 것이 바로 현대중공업 지주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수주를 다시 한번 3세계 기준에서 1위 탄환했다는 소식은 좀 접해보고 있었죠. 그런 부분이 부품단이 먼저 움직여주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대장격 쪽에 관련돼 있는 중공업, 조선 섹터 자체가 이렇게 먼저 쉬어가고 있다가 오늘 살짝
힘을 한번 보여줬다라는 것은 결국 시장이 어느 정도 폭락 부분은 없다. 계속 종목 장세 쪽으로 가고 이제 다음 주를 잠시 예측을 해보면 이 박스권이 지금 저점과 고점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을 준비하면서 들어오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지수 쪽 기준에 오늘 작성한 고가와 오늘 작성된 저가를 종가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어렵다. 이 안에서 갇혀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드렸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다음 주에 현재 환율 시장하고 좀 엮어서 봐야 되겠지만 다음 주에 이 박스권이 저는 위와 아래 모두 다 딱 하고 열려서 넘어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마지막적으로 삼성전자 왜 하필 6만 원일까라는 생각을 계속 갖게 됩니다. 앞에서 6만 400원이었었죠. 이 부분보다도 더 좋은 재료를 갖고 있고 한 재료가 아니라 세 개의 재료를 갖고 있죠. 그런데 막혔다라는 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시장의 힌트를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님이 자주 쓰시는 표현에 의하면 다음 주도 가두리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란 말씀이시죠.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 전에 앞서 AS 제가 먼저 종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 첨단 소재, 필옵틱스, 신세계 인터내셔널, 테스나가 전문가님 종목이었는데 다 이게 이번 주였어요. 3일, 4일, 8일, 9일까지 해서 테스나가 13%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S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그 가두리 장세 다음 주도 이어질 것인지 체크 도와주세요. 네, 일단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특징적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먼저 쉬었던 종목에서 내가 시장을 방어하는 종목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저는 계속 고점이 막혀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위쪽 상단을 따라가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빨리 트레이딩을 끝냈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를 잡고 보유하는 시간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중간단에서 이렇게 움직이거나 바닥권에서 이제 매물을 소화하고 올라가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에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오늘 동반적으로 소비재 쪽에서 시장 방어 성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좀 유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본다라면 다시 한번 15만 2천 원 부분을 지지해준다라면 좀 더 끌고 올라가서 요 장대 운봉 부분 하나 맞았던 요 자리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고점까지 트레이딩해보자. 홀딩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에서는 이게 지금 시간차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필옵틱스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4일날 언급을 드렸으니까 5일날 포지션 자체가 좀 들어가시는 진입 포지션이 좀 됐을 것 같은데요. 매수 부분이 됐는데 고가를 살짝 좀 뚫었죠. 그런데 지금 속도가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관련된 종목군들 삼성전자에 확산되어 있는 우리가 일명 전기전자 섹터라고 하는 쪽을 보면 이게 확산을 안 되고요. 그리고 하락우위 쪽으로 잡기보다는 5G는 지금 살짝 하락우위 쪽으로 좀 전환을 갖고 있는데 이 외에 폭등을 가지 못했던 특히 반도체 장비, 전공정, 후공정 그리고 소재단들은 다음 주에 시장을 좀 방어하러 들어올 것으로 보여요. 그만큼 극심하게 눈치를 봤거든요.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현재 저점 부분 자체에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가 부분인 14,150원 훼손하지 않는다면 역시 끌고 올라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 두 가지 정도 이제 희석이 됐는데요. 요거 좀 조심하자라는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가던 우리가 매도를 해서 빨리 내려오던 저는 지금 현재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 일단은 무조건 후퇴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후퇴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내가 좀 더 밑에서 받을 수 있다,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고요. 이 부분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냥 바로 간다? 그러면 종목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 관점점에서 그러니까 저도 보유 시간이 지금은 짧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계속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재료가 나온 날 예의주시하게 보면 고점이 계속 막히고 있다라는 뷰 때문에 라고 보신다라면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매도 의견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이 가두리 박스를 그럼 단순하게 선물 시장 쪽으로 놓고 볼까요? 보다는 코스피 시장이 오히려 나으시겠죠? 그런 관점을 놓고 보면 이렇게 상단이 2,400포인트의 초반부, 그 다음에 이 하단 부위가 우리가 대략적으로 2,330포인트거든요. 그럼 70포인트 정도의 진폭인데요. 저는 다음 주에 이 정도의 70포인트 진폭은 위아래에서 양쪽 다 열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박스권이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서 여길 돌파를 해서 넘어가든 또는 내려와서 이탈을 하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주후반에 몰려있다라고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월요일 날 기준점에서 제가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공격적을 할 건지 오늘처럼 매수를 단기 트레이딩하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최전 확인하고 들어갈 건지의 포인트는 바로 연기금 쪽 부분인데요. 연기금에 이렇게 합산돼 있는 수급보다는요. 프로그램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 특히 차익 쪽에서 연기금의 매수가 가동되는지를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가동되지 않으면 저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갈 거고요. 오늘처럼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서 시장을 공격적으로 방어를 한다라면 시가총액 상위권 쪽에서 퉁퉁 튀어나오는 오늘 삼성물산이 그랬었죠. 삼성생명도 그랬었죠. 호텔신라 그랬고요. 또 신세계인터내셔널 우리 포트에 있는 것도 그랬거든요. 그런 쪽으로는 트레이딩 공격을 좀 하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꾸준하게 오늘 극심하게 눈치를 봤지만 데이터뱅 관련된 정책, 네트워킹 시스템 쪽 계속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고요. 눌림목이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반도체 소재단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 추가적으로 개별 종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좀 먼저 쉬긴 쉬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콜마 B&H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관점 쪽에 뷰가 들어왔기 때문에 방망이 잡고 앞에가 그러면 매물대가 하나 있죠.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65,000원 돌파 여부를 포인트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오래간만에 좀 표현드리는 것 같아요. 고점 플레이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역시 상신 EDP 트레이딩 관점에서 바이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격적 부동은 필요 없죠. 아침 부근에 만약에 시가 갭 자체가 14,500원 이상 쪽으로 출발되게 그러면 이거는 포트 편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겠고요. 눌림목 트레이딩 쪽으로 좀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꿈틀꿈틀 내고 있는데요. 먼저 쉬었던 종목군으로 잡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박스권을 넘어가는 형태죠. 그러니까 다음 주 지수가 이런 캔들 모양들을 좀 만들어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이런 관점에서 제노레이 트레이딩 바이 쪽으로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